소설챗. 친구의 말실수. 주문하신 원두 시스물과 치아 뿌린 초코라떼 나왔어요. 커피 나왔다. 네가 가져올래?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맞다. 미안. 오랜만에 초딩 때 동창을 만났다. 야, 요즘 진짜 덥지 않냐? 그러게. 초딩 때 여름 캠프 갔을 때 생각나네. 어릴 때 친구들과 수영장이 딸린 펜션에 놀러 갔었다. 당시 나는 패기 넘치는 잘생긴 꼬마였다. 야! 여기 깊어! 완전 다이빙가! 찐이냐? 다이빙 스킬 보여줘? 응! 여자애들은 시시한 얕은 곳에서 놀고 있었고 우린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수중 영역 전개. 노래술씨! 그리고 그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다. 왜냐면 그때 머리를 부딪혀 하반신 마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야, 난 네가 수십 밀리미터 표지판 위에서 뛰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니까? 그땐 상상도 못했지. 그 다이빙 한 번으로 이렇게 될 줄은. 그날을 회상하던 중 나는 문득 이상한 걸 깨달았다. 잠깐, 내가 어디 위에서 뛰었다고?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야, 난 네가 수십 밀리미터 표지판 위에서 뛰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니까? 친구의 이 발언은 물이 얕다는 걸 알고도 일부러 거짓말을 해 다이빙을 시켰다는 뜻이다. 당시 사고 때 친구가 보는 방향에선 수십 밀리미터 다이빙 금지라는 표지판이 선명히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친구는 수영장 바닥에 앉아있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데도 여기가 깊다며 다이빙을 부추겼다. 실제로 이런 사고로 다이빙 도중 머리를 부딪혀 사진마비가 되는 사례는 매년 발생한다. 뇌와 연결된 목의 척수가 손상되면 그 아래에 있는 팔이나 다리의 근육까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출 방법.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I hate this! 집 가는 엘베 안에서 흥얼대던 중 갑자기 누가 타는 바람에 민망해서 내리려는데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낯선 곳이었다. 뭐야, 여긴? 손은 굵은 줄로 꽁꽁 묶여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있어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뭐야, 나 납치된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 뭔가 적혀있었다. 여기 갇혔던 사람들이 남긴 듯한 낙서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낙서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경찰을 부르려면 비상구역 창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조그만 크기라 심하게 좁아 탈출이 불가능하다? 비상구역 창문?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창문 하나가 보였다. 마른 편인 난 창문 틈을 비집고 탈출을 시도했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나오자마자 눈앞에 경비실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아이고, 일단 이 물 마시고 앉아있어요, 학생. 지금 경찰 부를게. 휴, 살았다.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벽에 적힌 탈출 방법 낙서는 세로로 읽으면 경비 조심이 된다. 즉, 경비는 납치범의 공범이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세로 힌트를 알아채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 경비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비는 탈주자가 생기자 수면제가 섞인 물을 주었고 공범인 납치범에게 전화해 화를 냈다. 결국 주인공은 다시 정신을 잃고 탈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복권 당첨. 아파트 보증금 딱 얼었다, 제발. 그렇지, 12번. 어디가? 병마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있었다. 덕분에 그와 딸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 딸은 생계를 위해 하루에 알바를 2탕씩 뛰었고 아빠는 하루에 술을 2번씩 마셨다. 돈만 생기면 복권을 샀지만 당첨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복권을 사오더니 말했다. 딸, 오늘 꿈에 골디 요소가 나왔다. 이번엔 진짜 1등 될 것 같아. 네, 잘 됐네요. 비켜요. 알바 늦었어요. 그런데 알바가 끝나고 돌아오자 아빠가 복권을 들고 날뛰고 있었다. 딸, 됐다. 1등이야. 우리 고생 끝났다고. 네? 진짜요? 딸은 혹시나 하며 당첨을 확인했지만 곧 표정이 차가워졌다. 빨리 당첨금 받으러 은행 가자. 네, 같이 가요. 딸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둘은 병원에 도착했다. 뭐야, 여기 왜 온 거야? 이 사람들 왜 이래? 알코올 중독이 심하고 복권에 당첨됐다고 헛소리를 해요. 네, 강제 입원 진행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아빠를 입원시킨 딸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빠가 산 복권에 4444회라 적혀있고 복권을 구매했던 가게에 4444회 1등 당첨 현수막이 걸렸다. 즉 아빠는 정말로 1등에 당첨됐었다. 하지만 딸은 그 사실을 확인 뒤 아빠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혼자 당첨금을 받으러 은행으로 간 것이다. 남친의 전화. 응애! 나기축법! S양 같은 거! 꺼지렴. 내 여친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 편의점에는 별의별 진상 손님이 다 있는데 착한 여친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친절히 대응한다. 어서오세요. 그런데 요즘 꺼림직한 손님이 있다고 한다. 1+1 행사 상품입니다. 하나는 미라씨 드세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젤리 안 좋아해서요. 그런데 퇴근 후 그 사람이 여친을 따라와서 근처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간신히 따돌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나는 편의점으로 갔다. 저 사람이야? 저기요, 제 여친 따라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친 있었으면 웃어주지 말든가. 뭐라고? 나는 여친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폰 진동 안 해놨지? 벨소리를 해놓고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줘? 그런데 밤이 늦도록 연락이 없어서 불안해져 계속 전화를 걸며 여친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여친은 벽장 속에서 싸늘히 죽어있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 스토커는 이미 여친의 집안에 있었다. 여친은 도망쳐 급히 벽장에 숨었지만 그 순간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오면서 위치를 들켜버렸고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다. 햇님이 뜨거운 날 피카츄가 퉁퉁 쏴도 이겨! 기저귀 차는 애가 뭘 알아? 오늘도 우리 어린이집 버스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요. 우리 체리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 체리야. 아침마다 친구들을 태우고 다 같이 어린이집에 가요. 피카츄는 돈까스래요. 맞아, 이제 그만. 어린이집 다 왔어요. 버스에서 차례차례 내리면 우리 곰돌이 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놀이터에 나가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햇님이 너무 뜨거워서 땀이 뚝뚝 났어요. 오늘 진짜 덥죠? 그래서 우리는 시원한 간식도 먹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체리는 오늘 안 왔네? 내 눈에만 테디가 보였나? 그리고 밥 먹고 낮잠을 잤더니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왔어요. 네, 체리 어머님 오늘 안 보내시나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갔어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 중 체리가 보이지 않는다. 체리는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못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선생님은 부모님이 이미 체리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하자 놀라서 뒤늦게 체리를 찾으러 나갔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버스에 방치된 체리는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동두천 지역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 남겨진 4세 아이가 폭염 속에서 7시간 동안 방치되어 사망했다. 포장 주문. 러브버그 놈들 또 들어왔네? 익충인데 죽이지 마요. 내가 일하는 식당이 이상한 벌레로 개판이 됐었는데 근처 길냥이가 들어와서 싹 잡아주었다. 그걸 계기로 고양이를 좋아하게 됐고 알바하다 길냥이들을 보는 게 유일한 힐링이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고양이가 하나둘 안 보이기 시작했다. 턱시도 냥이도 치즈 냥이도 안 보이네? 누가 데려갔나? 한편 진상 손님들은 더 늘어났다. 그중 원탑은 매일 오는 이 포장 손님이다. 불고기 하나 포장, 양파 듬뿍. 네. 고기보다 양파 많이. 지난번에 진짜 적던데? 예. 불고기 하나, 양파 존내 많이요. 이 손님 때문에 요즘 내 잔업이 늘어나서 극혐이다. 고된 알바를 끝내고 퇴근하는 길, 아까 그 손님이 눈에 들어왔다. 포장해 갔던 불고기를 길냥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뭐야, 길냥이들 챙겨주려고 매일 사간 거였어?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좀 미안해졌다. 나는 훈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고양이는 체질상 양파를 소량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어 위험하다. 포장 손님은 일부러 양파를 듬뿍 넣은 불고기를 사가서 매일 길냥이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고양이들이 하나둘 사라졌던 이유는 양파를 먹고 죽었기 때문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 샵 여름 남자. 샵 바다의 왕자. 샵 셀카지옥. 노을 미쳤고 각도 미쳤고 얼굴은 원래 미쳤다. 사람이 뜸한 저녁 바닷가에서 조용히 산책 중이었다. 그런데 바다 쪽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려 달려가 보니 저 멀리 바다에서 누군가 거우적대고 있었다. 히어로 출동! 나는 사력을 다해 헤엄쳐서 간신히 물에 빠진 여자를 붙잡았다. 그녀는 패닉이 빠졌는지 마구 버둥거렸다. 자칫하다가는 나까지 물에 빠질 판이었다. 진정하세요. 이름이다. 구글수영대 참가상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다.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나는 그녀를 힘으로 붙잡아 간신히 모래사장까지 끌어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인사는 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런데 그 여자는 뭔가 어눌하게 말하며 손짓을 했다. 뭐지? 수호인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자는 청각장애인이었다. 이 손짓은 수어로 내가 아니라 아이가 빠졌단 뜻이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앞쪽에 물에 빠진 아이가 보인다. 여자는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가던 중이었다. 처음 주인공이 들었던 외침도 사실 이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상황을 착각한 주인공이 여자를 물에서 끌어내는 바람에 아이는 결국 구조되지 못했다. 구독자 이벤트. 딱 한 명만 더! 헤이, 구독자 10만! 감사합니다! 능숙한 메이크업 스킬로 유명한 뷰티 유튜버 시오는 구독자 수가 1만을 넘을 때마다 이벤트를 열어왔다.
이번에는 아이패드랑 맥북 준비했어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늘 고가의 상품을 내거는 시오는 당첨자를 아무나 뽑지는 않는다. 예전 영상에도 댓글을 남긴 구독자인지 정말 진짜 팬이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뒤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당첨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당첨된 사람들 중에 인증이나 후기를 올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에이, 전 진짜 괜찮아요. 당첨자분들도 사정이 있겠죠. 자, 10만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수진님! 정말 옛날 영상까지 댓글 다셨길래 뽑았어요. 상품은 주소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당첨된 구독자는 바로 메일을 보내왔고 시오는 선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첨자의 후기는 올라오지 않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시오가 선물을 준비할 때 흉기를 챙기는 것이 보인다. 지금까지 어떤 당첨자도 후기를 남기지 못했던 이유는 주소를 받은 시오가 직접 찾아가 그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당첨자의 댓글 기록을 자세히 보면 2년 전에 남겼던 악플이 보인다. 진짜 팬인지 꼼꼼히 확인한다는 건 그 사람이 과거에 악플을 단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뜻이었다. 사라진 흉기. 계곡에서 여친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범인은 누구일까? 썰챗. 더운 여름 한 커플이 계곡에 놀러왔다. 물을 무서워해 들어가지 못하는 여친을 위해 남친 조호는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크림, 음료수, 그리고 얼음까지 꽉꽉 채워왔고 덕분에 여친 청아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시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둘은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근처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청아의 전 남친이었다. 백승혁,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는 넌 나? 남친이랑 놀러왔지. 뭐? 그새 남친이 생겼냐? 반가운 듯 이야기를 나누던 둘을 지켜보던 주호는 조용히 물에 들어가 능숙하게 수영하며 멀리 가버렸다. 그런데 그 후 돌아왔을 때 여친이 텐트 안에서 죽어 있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복부를 찔려 사망했고 흉기는 수색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아가 쓰러졌던 자리는 물에 젖어 있었다. 전 계속 물에 들어가 수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텐트 근처에서 얘기만 하고 간 게 다예요. 둘 중 범인은 누구일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범인은 현 남친이었다. 여친은 날카로운 것에 찔려 사망했지만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쓰러졌던 자리는 물에 젖어 있었다. 남친이 가지고 왔던 아이스박스 안을 자세히 보면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보인다. 즉 그는 얼음 송곳으로 여친을 살해했고 흉기는 녹아서 사라졌던 것이다. 30년의 기다림. 우리 아빠는 집안일이 서투르다. 이 문제로 엄마와 자주 다퉜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요? 응, 오랜만에 내가 밥도 차려줬는데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도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다. 하지만 혼자 남을 아빠가 걱정되어서 결혼 뒤에도 집을 나가지 않고 함께 살았다. 아빠, 집도 너무 낡았고 좁은데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아니야, 엄마가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아빠는 이사도 거부하며 이렇게 계속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는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지 원망스러웠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30년. 아빠는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며칠간 집 공사가 진행되었고 바닥 공사를 하던 날 업자가 작업을 멈추고 급히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소파 및 장판 아래엔 엄마의 시신이 있었다. 엄마는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살해된 뒤 30년 동안 집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즉 아빠가 끝까지 이사를 거부했던 이유는 숨겨둔 엄마의 시신이 드러날 위험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다.